아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지와 찬성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엄청나게 일본을 대신해서 홍보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실 예산으로 네네. 안전하다고 홍보 그렇다면 유튜브 제작해서 하고 네네. 있잖아요. 왜 그런 예산을 어민들한테 아니 그리고 우리 예산에 그렇게 반영도 해야겠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에서 했으니까 일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피해보상 그리고 청구해야죠. 일본이 네네.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저도 너무 확정적으로 오늘 오후 1시 것을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방송 나가지만은 네. 그랬을 때 우리 어민들이 여기 전라남도 60%의 생선이 네네.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 건강 네. 어떻게 됩니까?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죠. 네. 자,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새겨보죠. 그런다고 네. 지금 수산물 소비가 안 되니까 음. 육류, 한우 이런 것이 소비가 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죠. 그리고 네네. 이상한 거예요. 네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해남이 네네. 전라북도 정읍이 네. 인구수보다 소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가 네네. 더 많은데 지금 사료값은 엄청나게 정말 오르고 뛰죠. 한우값은 뚝 떨어져 가지고 네. 다 망해요. 이 그 네. 폭염에 또 죽어가고 하는데 고기 먹으러 가면은 현장 가격은 하나도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유통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정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곡물 가격이 농수산부 오르기 뭐 하고 때문에 있냐 사료값이 이거죠. 비싸죠, 그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이 발표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곤란한 것은 대통령이 안 해요. 아니 대통령은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은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비겁하게. 대통령은 소통 대신에 호통만 치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이번에 네네. 폭우에 네네. 김정은이 네.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간척지 들어가서 논바닥에 아예 들어가더라고요. 하다 나갔죠. 네. 논밭에 그냥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들어갔더라고요. 바지 네네. 입고 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호통을 치는데 음. 북한 간부들이 다 그 받아쓰고. 속에서도 받아 쓰고 있어. 야, 논바닥에서. 어쩌면 북한 김정은도 소통 대신에 호통만 치고 네. 간부들은 바다만 쓰냐? 네. 이게 우리 정부하고 닮은 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소통은 없어도 호통은 잘 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장관들도 바다는 잘 써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 윤석열 남북이 닮아가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는데 어렵거나 곤란한 것, 국민은 지지하는데 국민은 또는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또 찬성하는 거 이런 거는 일체 아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차장이 네, 우리가 과학적 전문적 이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예.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류 찬성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뭐예요? 귀신도 뭐야? 이 천공 스승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홍보를 왜 해요 그러면? 아니 글쎄. 찬성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나중에 과학적 전문성은 믿고 이 그러나 네, 방류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 정부가 뭘 예상을 하냐면 나중에 분명히 책임질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예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찬성 안 했어요. 기록 보세요. 한 번이라도 찬성했는지 이 날리면 근거를 발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이든하고 똑같죠. 네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게 보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네네. 어떻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지 일본 네. 총리 노릇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푸들 노릇하고 이게 말이죠. 우리 국민한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와서도 네. 보고 한번 했어요? 기자회견 안 한번 했어요? 산부 요인 또는 여야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설명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호통은 치고 곤란한 것은 국무조정실 차장한테 넘겨버리고 이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했어요. 저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귀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줄어들고 기회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아니 위험이 더 커지는데 네. 우리 국민은 불안한데. 아니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위험은 더 늘어났잖아요. 아니 일본은 네. 소위 어민들한테 걱정 대책비도 강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직접 것도 기시다 총리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대표를 있는데 찾아갔잖아요. 오자마자. 아니 그리고 보세요.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와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찾아가서. 바로 우리 대통령은 네.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국무조정실장 시켜서 과학적 국무조정실 차장, 차장 차관급. 예, 시켜서 전 그러나 국민의 문제인데. 반대는 하지 않는다. 네네. 찬성은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요. 뭐예요? 그런데요. 도대체? 여태 나는 이 말을 네. 우리 5천만 국민이 이해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거예요. 건진 법사한테 물어봐야 돼. 네. 천공 스승한테 물어봐야 돼. 저기 이제 우리 정부가 아주 근거를 가지고 일본에 항의할 내용이 있더라고요. 런던 의정서란 말이 아직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1972년에 런던 의정서에 이미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993년에 사인을 했고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사인했죠. 그리고 90년대에 뭐가 나오냐면 방사능 물질도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 예. 런던 의정서. 몇 년도예요? 72년도에 금지가 됐어요. 1972년도. 그리고 우리가 사인한 해는 1993년도입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저거 적어놔요. 다음 방송에서 써먹. 네네. 그리고 90년대에 예. 방사능 물질 투기 금지도 삽입을 했어요. 그 주도를 일본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방사능 물질을 이른바 알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62가지를 저감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삼중수소 빼놓고 100%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게 남아 있잖아요. 네, 우리 동국대학교 전 의과대학 교수 여기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가끔 고장도 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일본에 요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전문가를 상주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일본에 거부당했잖아요. 일본에서 대신 뭐라고 그랬냐? IAEA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들러라. 거기 사무실에 가서 뭐 합니까? 진짜 어쨌든 한심해서.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류는 분명히 4, 4년 후에 오겠지만 물고기는 안 그렇잖아요.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는. 또 물고기라는 게 사방천지 돌아다니는데. 네. 자, 이제 후쿠시마는 어차피 이제 저는 방류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지 못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국민적, 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네. 사후의 약방만으로 소 잃고 요양간이라도 잘 고치자. 네네. 그러면은 어민 대책 예산을 지금 반드시 추경이라도 해서 편성을 해서 보상 시작해라. 이미 소비가 50%를 그렇죠. 급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큰일 난다. 네네. 저는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네. 자, 한미일 정상회담,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사상 최초죠. 그렇죠. 그거에 너무 우쭐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총평을 좀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국 좋은 일 시켰고 네. 일본 네. 국익에 적합했고 네. 우리는 물론 음. 안보 면에서 정신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음. 이런 게 너무 많다. 네네. 안보 위기가 더 많이 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세요. 네네. 북한 정찰기가 바로 지난 5월달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오늘 새벽에 쏘았지 않습니까? 네. 또 실패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도 이 고흥 네네. 인공위성 발사할 때 실패를 하면은 몇 달간 해가지고 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네네. 2% 부족한 그 기술적 문제를 김정은은 푸틴에게 구원을 청할 겁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 인공위성, 제가 우주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인공위성 발사체, 우리가 주장하는 발사체, ICBM, 핵 미사일의 기술을 북한은 증진하는 기회로 삼고 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네네. 이걸 왜 모르는가? 이걸 왜 모르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인도 태평양으로 끌고 감으로써 대만 보호나 아시아의 나토 사령부를 만들었죠. 네네. 그리고 이 쿼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안보상에 플러스 되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안보 위협은 더 크다. 크다. 그리고 안보 위협 플러스 경제 위협은 더 크다. 네네. 우리 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가 나쁘지만은 더 추락할 것이다. 그래도 18%예요. 중국과 우리 교류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시장님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이유는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이건데 전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한일 간의 어떤 무슨 회의를 할 때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견제 이번엔 대상. 중국을 명시했잖아요. 명시했어요. 삼국 아니, 견제 대상으로. 삼국 정상 회의에서 한 것 하더라도요. 보세요. 네. 미국은 곧 라몬드 여성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중국을 방문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미중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팔 것 다 팔고 대화할 것 다 하고 살 것 다 사요. 투자할 거 투자하고. 네. 왜 대한민국만 못하게 하냐 이거죠. 대한민국은 팔지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념을 딱 앞세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치를 딱 앞에 세우니까 그 가치 범위 내에서만 뭔가 지금 하거든요. 21세기는 냉전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념이 만들어 가잖아요. 완전히 없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자유를 앞세워 가지고 냉전 시대를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죠.